어렵게 교육 과정을 다 마치시고 또 그동안 쭉 생각해 오셨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자 하신 의지로 장학회를 설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교수님 당신께서 직접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배려를 늘 생각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누구든 그런 꿈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선생님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학회를 만드는 그 힘든 일을 실천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. 그 설립 동기와 설립 과정에 있었던 우일담을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? 그 동기를 뭐 요약하라 하면 아주 요약할 수 있고 개수를 이야기하면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시작은 바로 박익길입니다. 내가 받아서 이렇게 갚아야 된다. 그래서 장학금 갚으라고 학생과에 가입하니 이미 그 장학 제도는 없어졌고 그 갚을 길도 없고 갚을 방법도 없다 이렇게. 그러면 좋다. 그 동네 사무실에 가가 행정실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. 이 동네에서 제일 어려운 학생 하나 추천해 주세요. 그 추천받은 학생이 할머니와 같이 함께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. 이 학생이 얼마나 착실한지 할머니는 그 돈은 너는 이 돈은 절대로 선생님 주신 거니까 모아가 네가 대학 가야 된다. 이렇게 용기를 했어요. 그렇게 시작했는 게 그런 학생들이 하나씩 늘리기로는 제법 돈이 나가는 길이지. 그래도 이제 내 생활은 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지. 아,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돈 안 내고 내가 돈을 떨어지더라도 그 돈은 안 떨어지도록 정식으로 재단을 만들자.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알아보니 한 1억 원 되면은 좀 할 수 있겠나. 그 당시 1억이 좀 큰 돈인데 1억을 모으는데 5천만 원짜리 통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매달 교회 11조 내는 그런 정신으로 계획하거든. 돈 잘 벌어요. 한번 내봐. 그래야 되는데 돈이 1억이 가까이 되겠는데 가만 보니까 정식으로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3억 돼야 되는데 2억 모으는데도 그렇게 힘드는데 3억을 어떻게 모읍니까? 아이고 내 평생에는 안 되겠다. 그러면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할 때 집에서 급하게 니 그 땅 하나 팔으라. 내 땅이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월드컵 경기장 옆에 저면은 밭이 하나 있어. 600평 뭐 길도 없는 길이니까 그래 돈을 나가지고 사죠. 그 당시에 2천만 원 주고 샀어요. 예.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평당 3만 원인데 평당 150만 원 주려고 하더라고요. 그 뭐 계산이 안 되는 줄. 예. 그래서 그게 잘못 받아 그 30만 원이지. 내가 일부러 뻗쳐진 건 아닌데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는 게 그거. 근데 그거는 있다가 그 아파트에는 결국 못 들어가고 그게 큰 길이 나가지고 예. 보상비가 2억 2천만 원 받았어요. 큰 돈입니다. 2억 2천만 원하고 반태이 또 남은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딱 계산 딱 해보니까 네가 원금은 2천만 원 들었으니까 그건 네 하고 그 다음에 2억은 남았으니까 장학회 넣고 아직 딱 남았으니까 위로받고 뭐 간단해요.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노?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남은 땅이 내도 달구벌 고등학교 저쪽 땅 사는데 급하게 7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2억이 딱 있는데 팔리니까 5억이라. 그 7억이 맞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7억에 남고 2억 원금하고
그러면서 내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 받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. 기적 같은 일입니다. 기적 같은 일이지요. 정말 선생님 뜻이 있으시니까 그런 그렇습니다. 기적이 이루어지시고 예. 또 그게 또 사모님의 또 내조 사모님이 또 선뜻 그렇게 동의하시고 해가지고 이런 훌륭한 자학회를 설립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 동의 안 해주면 사실 어렵지. 예. 아, 그럼 예. 참 그래서 대단하십니다. 그런데 또 하나 예상치 못하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. 누님이 홀로 살다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. 나를 의지하고 살다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내 재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은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. 예. 아마 네 개인적으로는 안 쓸 기다만 개인적으로 써도 좋고 뭐. 그래서 그 재산 전부 다 이렇게 1억 5천이면 되더라고요. 그것도 형제들하고 의논해가 이것도 넣자. 이런 정도 해가지고 장학회 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들이 그때 참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. 어떤 협조를 해냐면 내 대학원 학생들이 어떻게 한 달에 200만 원 주는데 100만 원 넣어가 그 돈을 내가 장학금 주면 안 되나. 이런 식으로 해가 지금 장학회 설립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3억 5천만 원 지급했어요. 예. 학생 수로 봐서는 대단하십니다. 450만, 500 가까이 되거든요. 그게 큰 장학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오늘까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지. 그리고 거기에서 배출한 학생 중에 특출한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. 그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김춘전의 학생이었고 영천중학교에 초등학교에 전교 1등을 했는데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. 요사이 중학교 못 간다 하는 형편은 참 어렵죠. 우리 때야 뭐 보통이지만. 그렇습니다. 그런데 학교에서 받은 졸업식 때 받은 장학금 10만 원 가지고 3년 동안 배울 중학교 과정 책을 다 썼어요. 그때부터 공부하는데 하루에 19시간을 공부했답니다. 그래가지고 2월 달에 졸업했으니까 5월 달에 금중고시 채팅을 3달 만에 금중고시 합격했어요. 아, 그때 대단하네요. 그러면 이제는 그런데 아버지가 막 졸아가지고 8월 달에 고등학교 입시 금중고시 있으니까 또 철학이래. 그 3달 만에 그 수학하고 이런 거 60점 넘기기 힘들어요. 서등을 또 됐어요. 그때 이제 신문에 막 나기 시작하기 시작했는데. 그래서 내가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도와줬는데, 신문에 나오고 할 때는 제가 들어가봤자, 니 왔나 소리하고, 뭐, 고맙습니다. 이러지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졌을 때 내가 들어가서, 그래. 부모님들이 참 희한해서, 예, 고맙습니다만 나는 내가 기록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래요. 그래서 제 최후의 수단이 뭔가 하면 나도 검정고시 출신입니다.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어요. 아, 검정고시 출신도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구나. 검정고시 출신도 대학 원장 할 수 있구나. 그래서 저를 완전히 신임하고 그때부터 장학금도 돈으로 장학금 주고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다 그걸 했어요. 그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 도와줬던 학생, 그런 학생들을 했는 그런 보람도 있습니다. 그 외에 뭐 예를 들려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. 예. 참 큰 꿈을 실천해 오신 모습이 참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. 또 장학재단을 설립한 데서 그치지 않고 또 후학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학교를 또 설립하셨는데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돕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또 학교를 아예 가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꿈을 꾸시고 그것을 실천해 오셨습니다.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큰 일을 말하자면 장학재단과
또 뗄 수도 없고 두 가지 큰 사업을 동시에 계속 유지하셔야 했는데 그 의지와 용기가 정말 부럽고 놀랍습니다. 어떻게 그런 일을 해오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예. 사실상 저는 꿈도 아니고 뭐 계획도 아니고 그저 이래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.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충분히 이해될 게 내가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장학금 준다. 그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. 근데 내가 그래도 제가 동네 청년들이 내한테 국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기 때문에 고등학교 갈 생각도 있고 금전고시도 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장학회도 설립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학교도 설립하고 돼. 그러나 장학회 설립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고 장학금은 아까처럼 있는 만큼 베풀고 하고 학교는 이런 학교를 왜 생각했겠습니까?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다만 그 당시에 내가 공부할 때 그 당시에 우리는 교회에서 칠판 하나 양쪽에 달아놓고 뒤에 선배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 배울 거예요. 그런 학교를 보다는 조금 더 환경이 좋게 교실 한 4개쯤 빌려가지고 시내 그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. 빌려가지고 가르치는 거는 야간 학교 우리 대학원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차비와 경비는 내가 내고 그 정도에도 돈은 개별 들기나 들이지만은 그건 가능하겠더라고요. 예. 요사이 우리가 공부할 때만큼 학교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애들이 없어요. 없기도 하지만은 제가 대학 교수 하면서 그 일까지를 왜 다 하겠습니까? 그런데도 그 꿈은 잊어버려야 모르는데 때마침 대한교회라는 붐이 일어났습니다. 1990년대에 예. 그 전에도 물론 이런 말이 없는데 대한교회라는 붐이 일어나서 시대적으로 이런 학교가 아니면은 이런 학생은 나고 될 수밖에 없다. 전에는 돈 때문에 나고 되지만 이제는 제도 때문에 나고 됐다. 그래서 대한학교를 설립을 구상을 했지요. 그래서 내가 교육청에 서류 한 10페이지 들고 갔어요. 이미 교육청에서는 저를 압니다. 여기는 뭐 장학회 만들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거든. 그리고 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정도는 교육청이 그래서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한 10명 들고 브리핑을 했어요. 한 10분쯤 했는데 교수님 죄송합니다만은 내일 오셔서 가가지고 옆방에 잠깐 계실랍니까? 예. 그런데 그 후에 더 강부터 더 내려오더라고.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승인해줄까 말까 막 그 자리에서 결정해버려요. 예. 그리고 들어라 그래. 그래 교육감이 진짜 용기 한번 내보시지. 나는 아직 마음만 있는데 네. 용기 내보시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기고 나갈 힘도 없는 기고 그때부터 교육청에서 남 교수가 오면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도와줘라.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학교는 전국적으로 3년 혼자 독립적으로 버티봐라. 버티보면 4년째부터 도와줄게 이래 되는 길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. 그런데 우리 교육감이 3년 전에 도와주는 것이 불법이가 불법 아이가 이래 되는 길에 묻는 질문이 불법은 아닙니다. 불법 아이가도 해줘라 이래 되거든요. 저는 우리 교사들한테 처음에 네 50%만 받으라. 할 수 없다. 네 지금부터 내 생돈 나간다. 이래라도 사정하든지 학부모님한테 담은 얼마라도 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다 해결돼 버렸어요. 예.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? 예. 참. 그래서 그런데 그 외에
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뭐 한두 가지 더 할게요. 혹시 선생님은 그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에 의해서 풀려져 왔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그런 어떤 장학금을 받는 문제라든지 또는 교육 그 학교를 만들 때 어떤 그 도움이라든지 이게 선생님의 뭐라 그러냐 삶의 방법이라는 태도 워낙 진실하고 또 워낙 또 그쪽 분야에서 탁월하시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이제 지원하고 하시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건 물론 선생님 보실 때 기적적이다라고 하시지만 옆에서 지원하는 분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만한 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게 돼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미국 가서 각 가정마다 5가정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.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 한 그룹을 만들어주는데 수업 다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각자 기도 제목을 냈거든요. 하나님 이번 학기말 시험 떨어지면 나는 귀국해야 됩니다. 이번 뭐 하면 전부 다 뭐 절박한 기도 제목이에요. 저는 안 당하지만 그래서 나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낼 수가 없어요. 얼마나 화스러운 기도 제목이에요. 그래서 그때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. 그때 기도해요.